백성들의 신바람 나게 해주는 것을 열심히 돕고줘가지고 잘못한 놈은 엄하게 다스리는 아주 신상필벌, 이것을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던 것이 주나라 문왕의 화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중국 역사상에서는 가장 살기 좋았던 이 시대라고 해가지고 삼항오지 시대라고 해가지고 요 네 가지 화를 바로 철종은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를 했다고 하는 점, 이건 다른 임금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태계 같은 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나라 정치인을 비롯한 선비들의 가장 고칠 수 없는 병은 뭐냐, 사기종이를 못한다 이래요. 자기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이 병이 영원히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 가지고 늘 싸우기다 하는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만, 바로 철종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 논리를 세워놨습니다. 이러한 그 방법은 아마도 사회 각급 지도자들이 꼭 한 번 봐야 되는데, 이것은 당나라 태종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중국을 문화대국으로 만든 것이죠. 그래서 당나라 때의 당태종의 상경은 세 가지 거울이 뭡니까? 이 동경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용모 단정하고, 그 다음에 인경, 표준인간상을 따라잡는다고 하는 표준인간상을 세웠고, 그 다음에 하나가 사경입니다. 역사의 전복이, 역사의 융흥이, 역사의 흥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,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, 이것이 바로 당나라를 강성국으로 만들었던 당태종의 치법이었던 것입니다. 바로 철종이 당태종보다도 더 앞서서 이렇게 5대 사망의 그 화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을, 이것을 자기, 요새 말로 자기 논문으로 이걸 기록을 해뒀다고 하는 얘기는, 이건 참 보통 놀라운, 이 강하도령님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, 이제 거기 세 번째가 됩니다만은, 바로 그 장인, 대왕 대비마마 할머니, 전부가 안동김씨예요. 그래서 동루가도 안동김씨, 그냥 주요 보직에 전부 안동김씨 예측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분명, 임금님의 영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. 그래서 그때 제시한 것이 뭐냐면, 인군의 영은 먹혀 들어가야 되고 신하는 공손하게 따라야 된다. 이게 하나.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효도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윗사람은 아랫사람 사랑하고 동생, 아우들은 형을 공경할 줄 알고, 그 다음에 부부간에 이혼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사화의 개념으로 또 증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역할 개념 면에서 강조된 사화인데, 이건 여러분께서 논어에서도 봤을 거예요. 군군 신신 부부자자가 뭐냐면, 인군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는 지도자답게, 또 신하, 국무총리, 뭐 내무장관, 내무장관, 장관답게, 부모는 부모답게, 자녀는 자녀답게, 이러한 다운 노릇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이것을 넣습니다만, 이건 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만, 그 다음에 또 하나, 이제 그 다섯 번째 그 사회적 측면에서 강조된 것이 뭐냐면은,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너그럽게 보자. 그리고 또 한 가지, 베풀기를 좀 먼저 하자. 그리고 얼굴에 살기를 띄우기 전에 따뜻한 모습을 먼저 보이자.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자 하는 이러한 것이 또 사화의 원리에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언론에 관한 문제 있습니다만은, 언론에 있어서도 뭐냐 하면은 그 거짓말 하는 거, 아까 그 국회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거 투표 엉망이 돼요. 보니까 개판이에요. 이 사람이 누르면 찬성되고 저 사람은 반대되고 취소되고, 그거 IT 대강국이라면은 본인 아니면 누르지 못하게 온 지문 가지고 뭐 해놓던가 뭐 이렇게 해놔야지, 아무나 누르면 찬반이 되면 되겠어요? 이거 IT 강국에서 큰 맹점이 드러나는 겁니다, 저거는. 그리고 판사들이 이미 다 사라졌는데 그때 그 비디오를 찍은 것만 가지고 어떻게 저걸 재판할 거예요?
그건 재판관이 판단하기에 딸렸을 뿐이에요. 그런데 그때 그 지문이 바로 지정된 사람의 지문 아니면 작동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. 만약에 투표는 그렇게 내야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되는 건데 왜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있는지,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있으면서. 아마 그거는 우리 이사장께서 안보 포럼의 이름으로 한번 국회에 제안해 주면은 아마 국회의장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언론에 관한 건데, 거짓말 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. 사언. 그 다음에 공명정대한 말은 누가 하든 간에 그거를 간납하자, 받아들이자, 이런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엉뚱한 말 하는 사람, 그걸 영인이라고 합니다. 그런 놈은 가급적이면 이 정치권에서 멀리하고, 그 다음에 바른 사람은 비록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, 그래서 이게 입법무방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만은, 이것을 또 4가지 화해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, 요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6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,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별도로 이제 오늘 가면 또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. 그러면 한 5장 아마 부피가 늘어날 것입니다만은,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 겸손해야지, 철종의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쓴 책, 그분이 쓴 글 한 번 읽어보도 않고 촌딱 같아가 임금시켜가지고, 그래서 안동 김새 세도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, 이렇게 혼자 결론 내듭니다만은, 그러나 철종의 그 가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왕보다도 더 훌륭한 점이 있는데, 가장 훌륭한 점이 뭐냐? 대신들도 놀랐어요. 다른 임금들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의 괴로움을 같이 경험해 본 임금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 철종은 19년 동안을 농촌에서 농민들과 더불어 애환을 같이 했기 때문에 농민의 사정을, 백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후평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분에게 죽은 후에 철종이라고 나오잖아요. 왜 어리석었더라면 어리석으로 우종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, 왜 가장 현철, 뭐 김대중 씨 아들이 아니라 가장 어질고 철학적이고 총명하다, 철종이라고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조중은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역사 앞에서 겸손하면은 아마도 이러한 화해 원리도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